이번 주 키워드는요? 홀대파리로 해보았습니다. 왜 이런 말을 만들어 보셨어요? 안철수 전 대표가 호남에 가서는 호남 홀대론을 얘기하고 또 영남에 가서는 영남 홀대론을 얘기하면서 좀 말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하면서 좀 그런 이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이 났고 또 마침 국민의당이 좀 홀대 감수성이 유난한 당인 것 같아서 그래 야당 홀대론을 내세웠다가 지금 추미애 대표한테 사과를 받았잖아요. 예. 그래서 뭐 요새 이제 정치권에서 좀 뭐랄까 아무 말 대잔치가 열렸다고 할까요? 뭐 안철수 대표가 얘기하는 극중주의나 청와대 이제 생활보수 같은 좀 억지 조어가 보여서 흔히 이제 정치를 가능성의 예술이라고 하는데 이건 좀 이 정도면 기만의 예술이 아닌가. 그래서 좀 그런 이제 어떤 성의 없는 수사학에서 봐서 저도 뭐 그러면 홀대파리도 내밀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안철수 대표가 뭐라고 했길래 이런 용어까지 떠올려 보셨어요? 네. 9월 13일 날 전북 전주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었는데 그때 이제 현 정부가 호남 홀대를 하고 있다는데 통렬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발언을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새만금 핵심 인프라 확충을 공언했지만 전주의 고속도로 사업 예산이 75% 삭감됐고 새만금공항 예산은 한 푼도 책정되지 않았다. 그리고 또 관련 사업에서 한 3천억 정도의 예산이 삭감됐다. 뭐 이런저런 해서 만경평야가 서러워할 것이다. 네, 그래서 언론이 여기에 이제 신호남 홀대론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그리고 영남에 가서는 또 영남 홀대론을 얘기했다고요? 네. 그 다음 날인데 9월 15일 국민의당 대구시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대구 SOC 9개 사업 예산을 뭐 2천억 이상 신청했는데 4분의 1인 650억 정도만 책정됐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달빛 철도 사업마저 신청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또 이런 말을 했는데 대구 언론인들에게서 대구는 버림받은 도시라는 말을 들었다. 이런 표현까지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재밌는 건 일주일 전쯤에 박지원 전 대표는 이제 호남 홀대론을 얘기하면서 영남 예산 폭탄론을 얘기했습니다. 거긴 또 예산 폭탄론? 예, 문 대통령은 호남엔 인사 폭탄은 때리지만 예산 폭탄은 영남에 때리고 있다. 영남에서는 아무도 신청하지 않은 SOC 예산을 뭐 귀신이 배정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호남 차별을 얘기했었는데 또 상반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박지원 전 대표는 예산이 영남으로만 간다고 주장했는데 안철수 대표는 영남에서도 예산이 깎였다라고 주장했고 호남 홀대, 영남 홀대가 다 벌어진다. 그렇습니다. 근데 뭐 호남과 영남을 다 홀대하고 수도권만 우대할 수도 있는 건 있는 건데. 네, 예전에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새정치를 주창할 때 2014년 새정치 추진위원회에서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영남과 호남의 양대 지역 독과점 정치를 바꿔야 한다. 새정치의 길이 쉽지 않다는 걸 잘 알지만 우직하게 우리의 길을 갈 것이다. 이때는 또 이제 영호남을 싸잡아서 비난하기도 했었습니다. 호남과 영남에 가서 각각 다른 얘기를 한다. 이런 비난을 좀 받을 여지가 있네요. 요새 이게 얘기한 뭐 극중주의의 방식인지 모르겠지만 조금 이제 오락가고 있어서 비난이 있는데 이 전북중앙신문의 기사 제목이 좀 흥미로웠습니다. 안철수 지역마다 홀대론 주장에 구태정치라 홀대받아. 이런 제목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게 정말 안철수 대표가 누리꾼에게 홀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어떤 식으로? 이낙연 총리와 좀 비교되고 있는데요. 둘 다 이런 SNS에 소방관 추모글을 올렸는데 이낙연 총리 글에는 수백 개의 어떤 응원 댓글이 달리고 안철수 대표 글에는 비난 댓글이 달렸는데 왜요? 가장 큰 이유가 이 소방관 증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7월 정도에 그거에서 이제 어떤 증원 계획을 얘기했는데 가장 앞장서서 막았던 당이 국민의당이었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이 좀 절박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와서 이렇게 딴소리를 하느냐, 그런 비난 댓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호남에 가서 호남 홀대, 영남에 가서 영남 홀대, 이런 주장을 했는데 정작 그 정치인이 국민들한테는 홀대받고 있다. 네. 계속 소방관 홀대를 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계속 홀대네요. 그러니까. 그래요. 또 뭐 일반 국민뿐 아니라 국회의원들한테도 안철수 대표가 좀 홀대를 받는. 그 호남에 갔을 때 일인데요. 그러니까 이 무게중심을 호남에 주기 위해서 최고위원회를 거기서 개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전북 지역 국회의원들은 와야 되는데
지역구 국회의원이 7명인데 5명이 참석 안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도당위원장인 김종회 의원하고 사무처장인 이제 김관영 의원만 참석하고 정동영, 유성엽, 조배수, 김광수, 이용호 의원이 모두 불참을 해서 예. 안철수 대표가 전부 국회의원들에게도 홀대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네. 이게 최고위원회이고 자신들은 최고위원이 아니니까 안 갔을까요? 좀 생각해 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지만 이제 그 지역에 당대표가 무게중심을 두기 위해서 왔는데 오지 않은 것은 좀 일부러 당대표를 홀대했다라고 좀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예. 자, 그나저나 호남 홀대, 영남 홀대 팩트 체크를 좀 해보죠. 네. 실제 예산은 호남 쪽으로 많이 갔어요? 영남 쪽으로 많이 갔어요? 대체로 SOC 예산 중에서 보면은 영남 홀대론이 좀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래요? 보니까 가장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분석해 놓은 기사가 CBS 노컷뉴스였는데 예. 국토부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2017년, 2018년 이렇게 비교 분석을 했는데 SOC 사업에서 예산이 대폭 삭감된 사례. 이건 뭐냐면 사실은 지자체에서 이만큼 주세요라고 했는데 그만큼 못 줍니다고 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죠. 주라고 해서 다 줄 수는 없는 거니까 이거는 예. 깎일 수밖에 없는 예산인데 예. 거기 보면은 도담 영천 복선 전철 같은 경우가 이 2017년에 7,080억 원 지원받았는데 2018년 4,520억 원으로 한 2,560억 원으로 줄었고요. 그 뒤에 이제 포항 삼척 철도 건설이나 울산 포항 복선 전철 요것도 한 3,000억 이 안팎으로 줄었습니다. 예. 그래서 대부분 예산이 크게 준 것은 영남권에 있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사업만 군장 산단 인입 철도 건설 여기에 이제 한 1,272억 원이 줄었는데 이것만 호남에 해당되고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는 영남 홀대론 쪽이 뭐 굳이 얘기한다면 설득력이 있다는 얘기고. 예. 그리고 사실은 이제 주무부처인 이 SOC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호남 특히 그 최고위원회 국민의당 최고위원회 열렸던 전북 출신입니다. 김현미 장관. 네. 네. 그런데 호남 이 영남 출신 대표가 호남 홀대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호남 출신 장관은 호남을 홀대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해명하게 되는 그런 아이러니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문재인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뭐 복지나 이런 쪽을 늘리다 보니까 SOC를 전반적으로 줄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줄인 폭이 꽤 큰데 그거에 비해 보면 그 퍼센테이지 비율로 보면 호남 쪽 줄어든 비율이 오히려 적다. 또 이런 그 분석 주장이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거기서 이제 또 따져보면은 또 SOC 사업 자체가 영남권에도 너무 큰 것들이 많이 많아서 있으니까. 또 이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네. 어쨌든 거기에서 뭐 이렇게 이제 영남 차별이니 호남 차별이니 이렇게 나누는 것은 뭐 사실상 거의 무의미하다고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안철수 대표는 당의 지지 기반이라고 하는 호남 쪽에 공을 들이자 이런 과정에서 홀대론을 편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런 홀대론이 효과가 있을까요? 글쎄 일단은 지금 이 국민의당이 호남 출신이었던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인준안을 부결시켜 버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제 그 부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대표가 전북 방문했을 때 이 인준안 부결과 관련해서 좀 해명성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발언을 보면 부결될지는 정말 몰랐다. 전혀 의도한 게 아니었다. 그분이 사법부 독립을 실현할 수 있는지 소장으로서 재판관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분인지 판단한 것이다. 다른 당이 한두 번 할 때 우리는 국민의당 3번의 의총을 거쳐 장시간 토론을 했다 그랬는데 네. 이 그동안에 사실은 이 국민의당이 호남 홀대노로 뭐 지난 총선이나 대선에서 계속 효과를 봤었는데 앞으로는 이걸로 좀 효과를 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년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길 바라면서 홀대론을 제기한 걸 텐데. 네. 이게 계속 이제 홀대론을 제기하니까 그럼 입참에 한번 제대로 따져보자 해서 이제 그런 이제 따져보면은 이 정무직 공무원 뭐 장관이나 이제 그런 정무직 공무원 관련 통계를 보면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호남 출신이 많았다.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뿐만이 아니라 노무현 정부 때도 많았다는 게 서울대 행정대학원 국가리더십 연구센터가 이 모범 국가 건설을 위한 공직 인사라는 이제 어떤 그 분석 논문에서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계속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호남 홀대론이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면죄부를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살짝 들어가서 이제 구체적인 데이터를 보면은 이분들의 이제 통계를 낼 때 인구 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구 비율 대비 정무직 진출 비율을 분석했는데 예. 그래서 이제 정무직 비율에서 인구 비율을 빼는 방식을 해보니까
호남은 이제 김대중 정부 때 플러스 4.58%, 노무현 정부 때 2.74% 그렇게 있었고 이게 플러스란 얘기는 인구 비율보다 정무직 비율이 높다. 높았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는 더 높았던 거죠. 예. 그리고 영남은 이제 이승만 정부하고 김대중 정부 때만 인구 비율보다 적은 정무직 공무원 비율이었고 특히 전두환, 노태우 때 뭐 20% 이상씩 높았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네, 네. 홀대론을 언급할 때 안철수 대표도 팩트체크 해보면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예상 못했을까요? 네, 그래도 좀 어떤 선제적 조치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선제적 조치? 예, 사실 영남에서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은 반대급부로 그렇다고 국민의당 지지율이 영남에서 올라갈 것도 아니고 뭐 반대급부도 없지만 이제 앞으로 이제 예산 심의나 이런 걸 앞두고 예. 국민의당은 이 지역을 이 대표해서 미리 이런 것에 대해서 경종을 울렸다 정도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보면은 이제 예산 심의를 할 때 보면 국회의원들이 글쎄 이제 사람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쓰기는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제 강자에 대한 풍자니까 하자면 예산충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예산충. 예, 갑자기 그런 쪽지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밀어넣어 가지고 예. 이렇게 이제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데 일단 국민의당은 당신 내년이 어쨌든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지역을 위해 뛰고 있습니다. 그런 신호를 좀 울렸던 것 같습니다. 예. 예산충이란 단어까지 쓰셨는데 아무튼 자기 지역구에 뭔가 사업을 많이 벌리고 예산을 많이 따오고 예. 뭐 이래야 또 표야 주고 뭐 이런 또 이렇게 고질적인 어떤 병폐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쪽지 예산이 이렇게 포함될 때 기사를 검색해 보시면 정말 재미있는 현상이 있는데요. 네. 중앙 언론에서는 비난받고 있는 내용이 해당 지역에서는 칭찬을 받고 있는 경우가 그렇죠. 많습니다. 그렇죠. 그 전투에서 어떤 뭐랄까 전리품을 얻은 것처럼 그래서 그런 의원들도 있습니다. 실적 그 쪽지 예산으로 선실성 예산을 넣었는데 그걸 본인이 또 언론에 얘기해서 비판 기사가 굳이 나오게 합니다. 그래야 그걸 이제 비판 기사를 들고 예. 내가 이렇게 예를 많이 썼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어요. 나는 욕 먹어가면서 이런 쪽지까지 넣습니다. 네. 내가 쪽지 넣었다는 게 중앙 언론에서는 비난을 받지만 예. 지역에서는 오히려 칭찬을 받는다. 그러니까 몰라줄까 봐. 이게 제가 한 짓입니다. 아니 그렇다고 자기가 쪽지 냈다는 걸 일부러 언론에 흘리기까지 한다. 예. 대단하네요. 뭐 그때 이제 그런 고참 보좌관들이 그런 얘기를 해줬던 겁니다. 대단하네요. 네. 참.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서울에서 하는 얘기랑 자기 지역에 가서 하는 얘기가 또 아다르고 다 다르게 나오기도 하고 그렇죠. 예. 그래도 사실을 왜곡하면 결국은 이렇게 나중에 지적당하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사실에 기반한 문제 제기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이 시기도 좀 감안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미사일과 핵실험을 연거푸하면서 국민적 위기의식이 높아져 있는 상황인데 예. 이런 식으로 이제 국론 분열의 어떤 양상을 보이는 게 이 당의 어떤 그 국민들의 평가를 받는데 유리할까? 어떻게 보면 대통령은 지금 이 미국과 러시아를 오가면서 안보아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좀 어떻게 보면 측은하게 보는 국민들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공격만 해서 과연 좋은 평가를 들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들고 있습니다. 게다가 같은 당에서 전현직 대표들이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영남 예산 폭탄 아니 영남 홀대 사실을 확인해 보니 우리 영남 홀대가 맞다 그러면 박지원 전 대표가 잘못한 거네요. 그것도 사실은 또 호남 홀대를 얘기하려고 써먹었던 표현이니까. 예. 그래서 처음부터 무리수를 두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말과 스텝이 꼬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만들어내신 이거는 고재열 기자가 직접 만든 거죠? 네. 홀대팔이라는 거는. 예. 그죠? 네. 어쨌든 너무 이렇게 야당 홀대만 주장하지 마시고 그렇게 소방관 홀대하지 말고 국민 홀대하지 말고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예산 심사 과정이 되면 내년도 SOC 예산을 대폭 깎은 거에 대해서 국회에서 아마 여기서는 여당 내부의 의원들도 자기 지역구는 조금 살려달라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올 거예요. 네. 그때 어떻게 될지 이거 참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예산은. 네. 맨 마지막 개수 조정 소위까지 끝까지 봐야죠. 예.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